LG전자가 만약 여기서 밀리면 제 생각에는 어제 10몇 프로 올랐잖아요. 네. 별로 안 밀릴 것 같아요. LG전자가 갖고 있는 전장사업부에서의 수주잔고가 지금 100조. 20만 원이 안 되더라도 평균이 16만 원 못 해줄 건데 그거는 어느 정도 충분히 가시성이 있는 거라는 자동차 전장 중에서도 전기차 비중은 아직 10%밖에 안 돼요. 한 15배 정도 피하던 것이 30배가 된 게 불과 2년 사이에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로 갈까요? 어저께 아침에 그 장 시작하기 전에 나온 리포트인데요. 리포트 잘 썼더라고요. 이미 오르는 주가에서 따라갈 것이냐 이 판단을 드리기는 좀 애매하고요. 어저께 아침에 출근했으면은 그냥 사라고 그랬을 거예요. 뭐를? LG전자. 아, LG전자? 네. 근데 어제 리포트 봤는데 어제 출근하는 날이 아니었잖아요. 어제 화요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타이밍 놓쳤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럴 거예요. 지나고 나서 뭐 다 할 수 있는 말이지 뭐. 뭐 내라면 사세요. 어떻습니까? LG전자의 이제 사실 주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네, 전장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포트 잘 썼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김로코라는 그 애널리스트가 경륜이 좀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대투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주말에 썼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 올리고 우리한테 보여진 거는 장 시작하기 전이니까 어저께 아침에 나왔겠죠. 리포트를 잘 적었어요. 전장 상황 궁금하잖아요. 일본의 그 전장에 노출된 부품 회사 중에서 모토 회사가 있어요. 모토 회사. 일본 영어로는 니덱이라고 하는지 나이덱이라고 하는지 NIDC라는 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주가가 생각보다 전장 모토인데 전장 또 전기차의 비중이 아주 크진 않은데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을 상당히 좋게 봤거든요. 어느 순간에 우리도 뭐 걔네랑 비슷하지 않겠냐, 같은 궤적을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한 거예요. 또 좀 지겹지만 전기차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짧게 그거는 탑라인이니까 하고 한번 보시면은 LG전자가 만약 여기서 밀리면 제 생각에는 어제 10몇 프로 올랐잖아요. 네. 별로 안 밀릴 것 같아요. 그래요? 기회를 그래서 아까 오늘 아침 생각한 게 어제 못 산 사람들 그죠? 어제 그제 못 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장 빠지면 좋은 기회라 생각했는데 그죠? 우리가 뭐 같이 뭐 대응할 거 아니니까. 근데 이게 오늘 한 0.3% 빠지고 있네요. 그래요? 이 레벨은 약보와.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LG전자나 봤을 때 지금 주가에서는 비슷한 것 같아요. 매력도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느낌이 받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거 말씀드릴게요. 이건 많이 보셨죠? 네. 전기차 침투율이 아직은 이건 6%라고 전 들었었는데 6% 미국, 7% 이게 미국 작년 기준이지. 작년 5.7%니까 맞나? 미국이 밑에서 두 번째니까 여기네 6.7% 맞네. 작년은 7%고 올해는 10% 예상된다. 아직도 10% 미만이다. 요 얘기. 요 밑에서 두 번째 거. 네. 요 라인 있잖아요. 요게 이제 미국에서의 자동차 전기차 비중인데 작년은 실적을 하나요? 6.7%. 올해 예상이 10%, 14%, 19%, 25%. 뭐 뒤에 가서 40%, 50% 되겠죠. LG전자가 LG 이노텍 뭐 다 해서 미국 쪽에 LG 그 엔솔 또 GM 볼타니까 이게 중심이 돼서 이걸 보시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LG 엔솔은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뭐 260GB 바이트가 아니지 한두 쳐다보니까 260기가 와트씩 뭐 압도적으로 날아가잖아요. 관련된다는 얘기가 하는 거고 그 LG전자가 갖고 있는 전장 사업부에서의 이 비어클 사업부 수주 잔고가 지금 100조 작년 기준 80조 올해 100조 그리고 뭐 이렇게 돼 있다 뭐 이런 얘기고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만 가는 게 아니고 이 마그나 있잖아요. LG 마그나 네. GM하고 관련되는 LG 에너지 솔루션, 포드 관련된 SK온, 그 다음에 스텔란티스 관련된 삼성에서 다 익스포저가 돼 있다. 그렇죠? 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잠깐 여기서 이제 비교하려면 일본 회사를 봅시다. 모토 회사, 우리 네. 부품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전기차에 들어 양극재, 음극재 무슨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니까 전기차를 만들 때 들어가는 일반적인 자동차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수 있는 건데 모토 회사가 있어. 니덱이라고. 꽤 큰 회사입니다. 글로벌 1등이래요. 근데 보면은 맨 밑에가 가전용이 가장 많죠. 가전용이 많고 중간에 자동차용, 소형 모터, 기타 등등인데 자동차용이 아직은 비중이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자동차용 중에서 자동차 전장 중에서도 전기차 비중은 아직 10%밖에 안 돼요. 여기 EV라고 적혀 있는 거, 여기 위에 있잖아요, 위에 54.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 곱하기 20 하면은 지금
매출의 2~3%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고 있어요. 일본이라는 회사라는 걸 보기에도 이 요소가 다시 전기차 전장의 비중이 현재는 작지만 전기차 비중이 결국은 여기 요건데 10배 늘어나네요. 점점 디스플레이가 늘어나면서 여기 전기차 보세요. 54인데 500이 돼요. 불과 하나, 둘, 셋. 작년에 54였는데 올해 더블되고 내년에 더블되고 뭐 계속 더블이네. 그러니까 우리 사실 근데 저게 전기차 네. 우리 2차 전지 소재주에 대해서도 사실 저런 비율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간 그렇죠, 2배씩 그렇죠. 성장한다는. 그럼 다른 것도 그런 게 있다는 전장도 거죠. 그렇다. 네, 전장도. 근데 거기 1등인 업체한테 맡기겠지. 그럼 2등한테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전장이 20%인데 그래서 이게 10%에서 50%면 50 곱하기 20 하면은 한 10몇 프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했잖아요. 5% 어떤 그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의 비중이 한 3~4%, 5%, 10% 넘어갈 때가 주가는 미리 반응한다고. 그러니까 얘네들 딱 그런 거거든요. 지금의 비중은 2%밖에 안 되는데 몇 년 내로 10% 된다는 걸 감안해서 미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얘네들이 이렇게 잘하는 거 뭐 하는 거 살고 이거 뭐 중국 의존도가 높고 얘네는 일본의 차인데 중국 의존도가 높은데 유럽 향도 조인트 벤처에서 간다. 그러니까 뭐 좋다는 거죠. 네. 뭐 이런 얘기 나와하고 그리고 또 얘네들도 지금은 적자예요. 전기차 봤죠? 비중 뭐 많아봤자 적자인데 다음 모델에서는 이익이 10% 나온답니다. 모터가. 굉장한 거예요. 모터 마진 별로 없습니다. 전기차 모터 지금 마이너스인데 뭐 두 번째 제너레이션에서 비용이 절감돼서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내년도 목표 이익률 20% 아직 단 게 아니에요. 네. 목표를 10%한 거예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LG전자의 전장사업부 전기차 있잖아요. 이것도 1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밸류에이션 상으로 사실은 성장성은 비슷할 테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봅시다. 여기 보면은 LG전자가 마그나라고 있잖아요. 마그나가 이상한데 그 나이덱이 있는데 우리 보면은 나이덱이 갖고 있는 EV 모터가 늘어난다는 것이 요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LG가 더 많아요. 그러네요. 우리가 전자 모터가. 그리고 우리가 마진이 우리가 오래 시작했거든. 옛날 GM 볼트부터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니덱보다 업력이 우리가 더 길어요. 매출보다 크고. 다만 성장률이 조금 최근에 좀 아주 폭발적이잖아요. 아까 뭐예요? 더블 나이덱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베이스가 높으니까 한 20몇 % 성장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뭐 마그나가 워낙 전기차용 파워트레인에서 1위니까 그러면은 내년부터 미국이 성장하면 올해부터 미국이 미국이 작았잖아요. 아까 잠깐 보신 것처럼 여기 보실까요? 여기 미국이 요밖에 없잖아요. 근데 유럽하고 뭐 중국이 날아가는데 아까 나이덱은 뭐라 그랬죠? 중국 비중이 높고 네. 유럽으로 가는 거고 우리는 미국에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성장이 시작이 되네요. 그러니까 절대 바울림이 있지만 그로스는 성장 속도는 아주 최근에 성장 속도는 우리는 얼마냐면 한 20몇 %. 근데 걔네들은 더블 하니까 이게 높게 준 거죠. 근데 우리가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이 커지면은 우리의 성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래도 1등인데 파워트레인에서 마그나가 그럼 좀 줘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가는 거죠. 최근에 주가가 LG노텍이 올라간 상태에서 11만 원, 12만 원에서 꽤 오랫동안 좀 쉬었어요. 네. 그 뭐 이제 2차 전지 가고 반도체 가고 뭐 AI 가고 하니까 나 뭐야, 그럼 너 저기 가만히 있어. 쉬었거든요. 근데 리포트가 주말에 연휴니까 이 김덕호 씨가 한참 생각하더니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생각했는지 리포트를 그 전에 준비했겠지. 네.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 미국 중심으로 크시고 나이덱보다 못할 거 없어. 그런 거죠. 그리고 마진도 여기 맞지만 기대 영업이익률도 마그나 조인트 벤처 현재 수준 기대되는 이익률이 나이덱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럼 성장성도 쫓아가고 마진도 비슷하고 규모도 크면은 우리가 왜? 그렇지.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이덱 볼까요? 나이덱의 그 PER 보세요. 일본에서 하긴 하지만 밸류에이션이 25배. 뭐가 25배야? 그 EV/EBITDA가 25배고 PER은 30배예요. 그래요. 높게 봤네요. 아무리 일본에서 해도 엄청 높은 거예요. 그렇지. 원래 일본이 주식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요즘 안 뭐 좋았죠. 30년 만에 최고가 갱신하고 있다고. 근데 이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 나라에 대비했을 때. 이건 전기차나 전장에 대해서 물론 예전에는 좀 낮았어요. 낮아도 10배 정도, PER로는 한 15배, EV/EBITDA로 10배니까 상당히 높은 건데 더 높아진 거지. 최근에 향후에 3, 4년 내로 이 전기차용이 얼마? 더블 내지 더블 해갖고 3년 내로 4년 내로
10배가 되는 거잖아요.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반영이 많이 되면서 밸류가 한 15배 정도 PE하던 것이 30배가 된 게 불과 2년 사이에요. 이게 PER이 15배 되는 게 지금 작년 올해 사이에 더블이 된 거예요. 멀티플이. 이게 굉장한 겁니다. 엄청납니다. 여기도 나이덱도 2011년도에 이미 저 정도 금액보다도 더 높은 주가를 간 적이 있었군요. 일단은 약간 오버된 거겠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보통 성장 산업의 하나의 차트인 것 같아요. 그 있어요.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쫙 갔다가 좀 계곡 내려갔다가 안정에 다시 올라가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습.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번 슈팅이 나왔던 성장, 그게 이제 AI도 될 수가 있고, 2차전 될 수도 메타버스가 있고, 될 수도 그 있고, 모바일도 있고. 폭락하 있는 상태에서 어떤 흐름을 보일까? 그렇죠. 요거 계속 추적 관찰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좀 오래 걸렸죠. 오래 걸렸네. 오래 걸렸는데 어떤 거는 그 통계라는 사람들이 짧은 게 2, 3년, 길면 5, 6년 안 오는 경우도 어쩌다 한 번 있긴 있어요. 근데 얘네는 결국은 꾸준히 해갖고 멀티플이 15배 하던 게 30배 됐다니까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 성장성 때문에 요거죠. 이게 어디 갔지? 요거. 54가 542, 1300, 3000, 5000 이거 본 거지. 마진 10%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나이대가 이렇게 돼서 이게 엄청 높은데 우리도 LG전자도 엄청난데 지금 LG전자 VS 사업부에서 마그나의 비중도 15% 이상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한 것이 이거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 VS가 전장 사업부잖아요. 네. 마그나가 본격화되면은 마그나의 밸류에이션을 높게 주고 그걸 이렇게 해서 하면은 여기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은 EB비타 10배니까 한국 업체 EB비타 10배면은 나름대로 꽤 주는 거예요. 네. 보통 잘 나간다는 회사들이 10배는 못 주고 한 7, 8배 주거든요. 근데 이게 왜 7배가 10배 됐을까? 아까 마그나 요거 이 비중이 높아지고 전기차가 높아지기 때문에 멀티플 높게 주면은 10배 주면은 여기서 이게 얼마야? 10억 100억 10조. 전체 가치가 32조거든요. 회사가 32조 중에 10조면 어떻게 되죠? 전장 사업부가 3분의 1을 차지하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 20만 원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장 사업의 가치를 전체의 한 30%를 되는 이 전기차의 비중을 쳐주면은 EB비타 10배 줘서 10조 하면은 전체 32조의 3분의 1 정도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목표 주가는 현재 오프쇼는 16만 얼마야. 근데 이렇게 올릴 수도 있어요. 미리 봐주세요라고 힌트를 준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거, 홈 엔터테인먼트, 가전, 에어컨 이런 건 다 사이클 주식이잖아요. 이 밸류에이션 맞아?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보세요. 여기 18조. 홈 어플라이언스. 가전이 이게 가장 크거든요. 가전이 가장 크겠지, 이 회사는. 가전이 32조 중에서 18조래. 근데 18조의 가전이 EB비타 5.4배인데 이게 이 EBITDA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뒤에 보시겠습니다만 이런 거를 한 10% 정도 디스카운트하고 여기서 더 까는 거지 제가. 뭐 그렇게 해서 할인하더라도 요 가격이 할인해도 15만 원 이하로 안 내려가. 최대 내도 14만 원 되더라고. 지금 어저께 올라서 12만 원, 13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여기서 빠지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 시크리컬한 홈 어플라이언스, 에어컨 이런 것이 LG전자 맛이 갔네? 뭐 이런 소리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30% 디스카운트 될 리는 없거든요. 결국은 이제 전장 사업에 대한 가치 인식이 천천히나마 이루어진다면 나머지 것들이 약간의 디스카운트는 있더라도 지금 20만 원이 안 되더라도 원래 잡았던 한 16만 원 목표 주가다. 보통 평균이 16만 원 목표 주가인데 그거는 어느 정도 충분히 가시성이 있는 거라는 역설적인 해석이 나오는 거라서 어저께 오르겠네 싶었는데 많이 오르더라고요. 한번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가전에서 이 10조 전장 사업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을 때 과거 어땠느냐? 한번 LG전자의 그 암흑사를 한번 보실까요? 가장 나빴을 때가 휴대폰 사업부 적자 확대돼 가지고 난리 났을 때, 그렇죠? 그 당시 북밸류가 1배가 0.7배까지 간 적이 몇 번 있었고 가전 사업 불황이면은 1배 이하 내려가는 건 허다했어요. 1배 이하 많이 여기 0.8배니까 많이 내려갔는데 작년부터 2년 전부터 올라왔죠. 북밸류가. 네. 이게 얼마야? 맨 위가 1.6, 밑에가 1.4배잖아요. 뭐예요? 네. 마그나 조인트벨 설립, 그 다음에 휴대폰 팔아 제끼고 하니까 변동성이 있더라도 이젠 요거 1배 이하로는 안 갔는데 작년에부터 다시 금리 인상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되죠? 22년 중반부터 다시 1배 이하로 내려온 거거든요. 금리 인상 때문에. 근데 이게 1분기 실적도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심해 싶어서 다시 1배로 기어 올라왔는데 이 포텐셜이 남아있기 때문에 북밸류 1배라는 수준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얼마까지? 이런 걸 반영했을 때는 20만 원, 조금 디스카운트 하더라도 애널리스트 컨센서스인 10만 원 중반대 충분히 타자하긴 할 만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 이게 20만 원 되면 이게 아마 이 정도 가지 않았을까 북밸류로 1.56배 충분히 가도 이상한 그림이 아닌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단기 실적 봅시다. 단기 실적. 1분기 실적이 1조 5천억 나왔어요. 작년 1조 9천억보다 내려갔지만 매우 잘 나왔다고 우리 평가했죠. 기억나시죠? 1조 5천억이 기아의 3조 몇천만큼 아닌데도 하이닉스 3조 적자보다는 완전히 거꾸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시크릿하게 2분기는 1분기 내려가는 건 맞습니다. 내려가지만 작년보다는 어떻게 돼요? 성장하죠 지금. 작년 8천억인데 1조. 그리고 꾸준히 하면은 이게 괜찮은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요 중에서 올해 그러니까 한 4조 6천억 중에서 아까 VS 사업부가 지금 이익의 기준으로서는 한 10% 정도 좀 안 되게 되는데 이게 빨리 5천억 이런 식으로 커지고 이 가치는 밸류가 높게 되니까 같은 이익의 흐름이라도 이 가치가 높아질 때는 밸류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주가는 이게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특별히 적자라고 이상한 짓 할 부서가 없어요. 요 가치만 넘어지면은 그렇죠? 요거 10조를 줄지 8조를 줄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최소한 14만 원에서 한 17만 원, 14만 원, 17만 원은 충분히 안착하지 않을게는 제 겐또입니다. 겐또? 제 추측입니다. 네. 그래서 솔직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가 많이 민다기보다도 뭐 어느 정도 갈 때가 됐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엔비디아가 받쳐줘서 한 거잖아요. 감산 효과도 있겠지만 감산 효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건데 지금은 뭐 얘나 배나 비슷비슷할 거. 일단 한 20%? 20% 업사이드 정도 15% 20%는 비슷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봐둘 필요가 있다. 리포트 잘 썼어요. 선배가 이 정도 써줘야지 후배들도 열심히 쓰지. 칭찬드립니다. 로코 씨, 그 내가 나중에 그 커피 하나 보내드릴게요. 잘 드세요. 네. 거기 이제 핵심적인 애널리스트예요. 중견 애널리스트. 후배들 잘 가꾸시기 바라고 리포트 참 잘 쓰셨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그래서 LG전자 됐고. 그러니까 이제 LG전자 사실 그 전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재작년서부터 있었던 것 같긴 했는데 그렇죠. 이게 실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작년 하반기서부터 하반기부터. 네. 나온 것 같아요. 확자전도 하고. 근데 지금 물론 10% 이상 어제 상승을 했죠. 했지만 급등을 했지만 이것이 다시 크게 조정받지 않고 계속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 근거로 이제 말씀하시는. 그 근거를 잘 적었어요. 근데 아까 전제가 가전이 갑자기 이상한 빵꾸가 나왔고, 만약에 미국이 경기가 이게 미국하고 유럽에 팔아야 되잖아요. 가전이나 이런 것이 TV가. 네. 뭐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5가 아니고 미국 경제 마이너스 0.5 잠깐 샬로한 게 아니고 마이너스 1.5다. 그러면 한 번 더 그런 충격이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충격의 가능성을 보고 해서 여기 이 친구가 얘기한 이 밸류에이션에서 네. 근데 전장은 그렇다 치자 10조 준다 치고 나머지 여기 18조들이 가장 크단 말이에요. 열심히 전장 보고 있는 사이에 만약에 홈앤 어플라이언스가 망가지면 이건 말짱할 거거든요. 이런 거 디스카운트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14만 원 이하로 내려가는 목표 주가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 목표 주가는 웬만해서 14만 원이 안 갈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따지면 좀 빠졌을 때 세이프티 마진이 있을 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2만 원대면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분할해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러한 각도로 한번 LG전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자. 네. 그러니까 역시 전장은 좋으나 돌발 암초가 가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목표 주가에서 디스카운트를 해서 마진을 참여해야 되니까 13만 원대에서 저랑은 그렇고 12만 원대에서 나눠서 들어가도 괜찮아요. 네. 자, 그럼 오늘 네.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네, 하죠.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신 김장렬 본부장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